안녕하세요. 주유총입니다. 이 영상은 현재 또는 중기적 미래에 가장 모멘텀이 있을 법한 섹터와 테마들을 다 정리를 깔끔하게 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급등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섹터를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도 100%이 섹터들 안에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따로 섹터나 모멘텀 정리를 안 해도 될 만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이 섹터들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한두 달 정도 들고 가는 식으로 매매를 해도 괜찮고, 전업이신 분들은 저처럼 좀 더 활발하게 순환식으로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리서치팀이 매주 크로스 체크를 해서 주 1회 정도 영상을 찍어서 섹터의 변동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라고 하면 추가되거나 삭제된 종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존보다 더 좋은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거나, 또는 기존의 모멘텀이 재료 소멸이 됐거나,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섹터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건 어디까지나 트레이딩에서 유의미한 정리입니다. 가치 투자 쪽은 지금보다는 사뭇 달라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인지를 하시고 정리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AI 학습 단계에서 AI 추론 단계로 넘어가면서 현재 메모리 반도체 메가 쇼티지가 생겼죠. 그래서 메가 슈퍼 사이클이 왔습니다. 그 안에는 IDM 종합 반도체 회사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이렇게 있고, 밑에는 소재, 부품, 장비가 있어요. 합쳐서 소부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소재 쪽에는 동진세미캠, SNS텍, FST,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하나머티리얼즈, 후성. 부품 쪽에서는 TCK, 코미코, 리노공업, 원익QNC, ISC, TSE, 샘시NS, 미코, 프로텍, KC텍, 삼화전기.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한미반도체, PSK, PSK홀딩스, VM, 테크윙. 그리고 후공정에서 패키징이나 테스트 쪽에서 하나마이크론, 한양디지텍, 에이펙트, LB세미콘, SFA 반도체, 네페스, 두산테스나. 그리고 디자인하우스에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칩스앤미디어, 퀼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에이직랜드. 그리고 기판 쪽에서는 심텍, 이수페타시스, TLB, 대덕전자, 해성DS, 코리아서키트, 네오티스. 그리고 MLCC 쪽에는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아모텍, 코칩, GIS. 이렇게 해서 반도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하위 섹터에는 유리기판이나 액침 냉각 같은 것들도 부각을 받고 있죠. 유리기판은 차세대 기판에 들어가는 바닥재를 뜻합니다. 종목은 필옵틱스, YC캠, HD 테크놀로지, 램 테크놀로지 이렇게 있고, 액침 냉각 관련주는 삼성공조, 워트, KN솔, GST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모멘텀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기차 시장이 지금 하락세입니다. 좋지 않죠. 그리고 동시에 ESS 시장이 돈이 좀 되고 있죠. 전력 쇼티지랑 맞물려 가지고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쪽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은 전기차에서 돈을 많이 까먹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ESS 시장으로 다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봇 개화 시기와 맞물려서 차세대 배터리가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나 나트륨 배터리가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장이 도래를 하면 배터리가 좀 더 지금보다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 모멘텀이 생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ESS 관련해서는 LG엔솔, 삼성 SDI, LNF, 한중 NCS, 신성 ST, 서진 시스템, 포스코 퓨처 이 정도가 있고, 전고체 배터리는 LG엔솔, 삼성 SDI,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M+, PNT, 한농화성, CIS, 레몬, EV 첨단 소재 이렇게 있고, 나트륨 배터리는 LG엔솔, 애경케미칼, PKC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 관련주입니다. 조선 모멘텀은 4개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글로벌 선박 교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습니다. 20년 전에 2005년부터 2006년, 7년까지 슈퍼사이클이 한번 오고 나서 선박을 교체할 필요가 없었죠. 그 사이에 조선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글로벌에서 선박 교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줄여서 마스가라고 하죠.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과 거의 독점적으로 조선 관련해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선박뿐만 아니라 군용 선박까지 다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래는 시장 크기가 크지 않았던 MRO 라는 시장이 신개척이 되었습니다. 선박에 대해서 유지나 보수를 해주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조선사들은 지금 선박만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유지 보수를 해주면서도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모멘텀은 트럼프가 LNG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LNG 운반선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에서는 4개 정도 모멘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조선사들을 살펴보면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J중공업 이렇게 있고, 엔진 쪽에서는 STX 엔진, 한화엔진, HD 현대마린 엔진,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태광, 성광밴드, 일승, KSP, 현대힘스, 한국카본, 한라캐스트, 동성화인텍 정도가 있습니다. 유지 보수 서비스에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산도 4개 정도의 모멘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에서 지정학적 분위기가 평화의 시대에서 이제 힘의 시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시 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럽의 재무장 선언입니다. 유럽 역시 평화의 시대인 줄 알았다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무기를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도 미국을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국들을 지키기 위해서 재무장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기를 많이 수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중동이나 남미에서도 재무장을 한다든지 무기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나토에다가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우방국들을 공짜로 지켜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는 지켜주겠지만 너희 나라들도 너희 돈을 많이 써서 무기를 좀 갖춰라, 그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무기를 많이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글로벌적으로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지 상관없이 무기를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기를 빠르게 그리고 퀄리티 높게 제조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K방산이 다른 나라들이 무기를 많이 수입해야 될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많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상 무기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이 있고, 유도 무기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이 있습니다.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좀 소규모 방산 또는 소형 부품 같은 것들은 삼양컴텍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고, 풍산에서 탄약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나 레이더 쪽에서는 한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주항공으로 넘어갑니다. 우주항공은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정리가 다 되어 있진 않아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스페이스X가 IPO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몇백 프로가 올랐습니다. 소재 부품 쪽에서는 스피어, 세아베스틸 지주, HVM,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발사체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로켓랩. 로켓랩은 미장이에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지금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죠. 그리고 위성 서비스에는 한화 시스템, 세트렉아이, 인텔리안테크, 플래닛랩스가 있습니다. 플래닛랩스는 미장 종목이에요. 그리고 전력기기로 넘어갑니다. 전력기기는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많이 지어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발 전력 공급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전력 공급 쇼티지를 해결을 하려면 새롭게 전력망을 다 구축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정부가 나서서 전국적으로 새롭게 전력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망을 새롭게 구축을 한다면 당연히 새로운 전력기기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변압기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다 새롭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섹터가 지금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변압기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재룡전기 정도가 있고, 중량급 기자재는 일진전기가 있습니다. 일진전기는 변압기도 하고 전선도 하고 종합회사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경량급 기자재는 제일일렉트릭, 세명전기, 재룡산업 정도가 있고, 전선에서는 LS전선, 근데 LS전선은 비상장이기 때문에 LS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전선이랑 항상 같이 맞물리는 게 구리 관련주들, KBI 메탈, 이구산업 정도가 있습니다. 케이블 시공업체는 LS 마린 솔루션이 있습니다. 광케이블 쪽에서는 대한광통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으로 넘어갑니다. 로봇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여기를 캡처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쪽에 한 블럭은 대표적으로 로봇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따로 나눠놨습니다.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 물류 로봇, 가정용 로봇, 교육용 로봇, 의료용 로봇, 농업 로봇, 휴머노이드 이렇게 따로 나눠놨고, 밑에는 이제 액추에이터 및 부품 관련주들, 감속기 관련주들,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애들을 따로 나눠놨고, 그 밑에는 대기업별로 밸류 체인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로 나눠놨습니다. 현대 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삼성전자는 어떤 종목들이랑 엮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은 전력 쇼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원전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원전 건설을 아주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스타트를 끊어주면 아무래도 26년도나 27년도, 28년도에는 원전 르네상스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듯이 그 해에는 원전이 가장 큰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테마주였던 SMR이 이제 실제로 착공이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원전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꼭 정리를 해두고 뉴스를 1년, 2년, 3년 정도 추적을 하다 보면 분명히 큰 기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전 설계는 한전기술이 하고 있고, 기 납품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를 납품하고 BHI가 보조기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 납품 서브 종목들은 우리기술이나 우진 같은 애들이 있고, 시공업체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이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건설이 원전 시공 관련해서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서비스는 한전 KPS에서 하고 있고, 따로 SMR 테마만 떼어놓고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나 SK이노베이션, 현대건설 같은 애들이 대표주입니다. 그리고 테마적으로 오르는 거는 보성파워텍이나 오르비텍, 한전산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코리아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여기에 더 추가를 할 수 있겠죠. 팀코리아에 어떤 회사들이 들어갈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도 원전과 마찬가지로 전력 쇼티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쓰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은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하면서 태양광이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태양광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OCI 홀딩스가 있고, 풍력은 CS윈드, SK오션플랜트, LS 에코에너지, CS 베어링, 유니슨, 금양 그린파워 이렇게 있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 태양광 관련해서 페로브스카이트 관련주는 선익시스템, 유니테스트, LK캠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입니다. 실체가 좀 있는 애들은 비나텍, 두산퓨얼셀, 코세스, 서진시스템, 한선엔지니어링이 있고, 실체가 없는 애들은 범한퓨얼셀, S퓨얼셀, 아모센스 정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실체가 없는 애들도 나중에는 상황이 바뀌면 실체가 있는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1부를 끝내겠습니다. 1부에서는 좀 큰 섹터들을 대부분 했어요. 반도체나 2차전지, 조선, 방산, 우주항공, 전력기기, 로봇, 그리고 에너지 쪽인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이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바이오 관련주부터 좀 더 테마성에 가까운 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